다항함수의 식 작성.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워서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쌤이 그냥 목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율 관계에 대한 설명. 3차, 4차 등의 비율 관계 설명. 세 번째, 평균값 정리. 또는 여러분들 뭐 롤의 정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롤의 정리. 요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찰해 본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갑분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어제 성욱이가 나머지 정리 요거 물어봤던 거 기억나나? 예. 요거 설명 잘 해줄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변곡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개념 수업을 쫙 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그냥 순식간에 끝낼 거니까 여러분들 개념 잘 들어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y 절편에 관한 극대극소, 요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도 이거 왜 이거 다 정리해왔냐면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혹시나 또 라이브로 하다 보면 깜빡하고 놓칠 수 있을까봐 적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 자, 처음에 이제 다항함수의 식 작성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다항함수의 식 작성 같으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식 같은 거 작성하는 거는 막 배웠잖아. 그죠?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생겼으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이걸 fx라고 가정했을 때 fx식 작성할 줄 아시죠? 최고 차이 개수 현재 모른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최고 차이 개수를 k로 놓으면 알파와 베타가 지금 대입했을 때 어차피 x축의 위에 있다는 것은 0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방정식으로 따지면 결국은 알파와 베타가 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가 방정식과 별개의 단원이 아니라 방정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함수입니다. 방정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함수예요. y값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점들을 다 y값이라 그러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x축과 만나는 점이자 방정식으로 따졌을 땐 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2차 방정식, 2차 함수니까 2차 방정식이겠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면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요거와 2차 함수도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자, 여기가 알파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작성해요? 최고차항 있고 알파에서 접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한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3차 함수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고 치면 이것도 식 작성을 어떻게 해요? 쌤 그냥 최고차항은 이제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난다고 하면 이것도 식 작성을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 다음에 3차도 무조건 세 점에서 만나라는 보물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접하지 않는 이런 형태일 때 요건 식을 작성 어떻게 합니까? x 빼기 알파에 성우가 그 다음 뭐고? x 빼기 베타의 제곱. 베타 제곱을 썼다는 것은 중분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접하는 케이스. 3차 함수가 1그림 말고는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요렇게 생긴 경우에 x축이 요렇게 지나간다면 요런 형태로 접하는 케이스. 특이하게 접한다, 그지? 요거는 삼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가 그림이 나오면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형태로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오늘 뭐 4차 함수는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4차 함수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뭐 4점을 지난다. x축이 딱 지나가는데 4점이 이렇게 만났어.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식 작성은 가볍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x 빼기 감마, 그 다음에 x 빼기 델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또 4차 함수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요런 케이스. X축이 싹 지나가는데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해요. 이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요런 모양은 중근 모양이니까 맞지? 알파에서도 중근 가지고 베타에서도 중근 가지는 방정식의 모양.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얘와 더불어 같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긴 케이스. 아까 전에 3차에서 한번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다닥 지나가는 거는 3중근의 구조라고 했다. 그치?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거는 x 빼기 알파의 세제곱을 깔아두시고 x 빼기 베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뭐 또 4차 나오는 게 잘 나오는 거는 이게 거진 다예요. 되겠습니까? 지우도록 해볼게요. 다항함수의 식 작성과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것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는 차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차함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쌤이 지금 다항함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항함수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fx 몇 차식이라고 할 수 있지? 2차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 맞지? 자, 근데 쌤이 여기다 gx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 모양이에요. 그럼 gx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다. 그쵸? 그래서 그 만나는 점을 갖다가 여기 알파, 요 만나는 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쌤이 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fx는 gx. 여러분들이 두 함수에다가 등호를 붙이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뭔가 두 개의 공통점을 찾고 싶을 때, 그걸 다시 얘기하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고 싶을 때 이렇게 연립을 한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립해가지고 알파하고 지금 베타에서 지금 그림상에서 만났잖아. 그럼 알파와 베타가 이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같이 참가합시다.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자 해가 되는 거죠. 방정식으로 따지면. 왜냐면 알파를 집어넣었어요. F알파랑 G알파는 높이가 똑같잖아.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F베타, 하얀 거에 베타 집어넣을 때랑 노란 거에 베타 집어넣을 때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해가세요? 자, 그냥 이렇게 두면 이 그림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방정식 풀 때 한쪽으로 모으죠. 한쪽으로 모아서 왼쪽씩 그냥 그대로 냅두고 g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gx 이런 형태로 쓰고 우변은 뭘로 남깁니까? 0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나의 함수가 탄생하죠. 그렇죠? 이 함수를 갖다가 빼기 모양이 박혀 있다고 해서 차함수라고 하거든요. 요런 게 차함수 형태입니다. 두 함수의 차이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차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차함수는 이렇게 hx로 많이 치환해서 쓰기도 합니다. 차함수. 자, 그 다음 쌤이 아까 전에 방정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 했죠? 함수라고 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한테 방정식이겠지만 내가 양 사이드에 y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달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거는 하나의 함수지, 그치? 그럼 오른쪽에 y는 0은 뭐에 대한 내용이니? y는 0이 무슨 뜻이에요? x축이죠. 그럼 이걸 x축으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1번식 한번 보세요. 요거 2번식입니다. 여러분 1번식하고 2번식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이 식을 갖다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린 g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떨까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면 같은 식이니까. 그럼 이거의 해도 얼마다?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x축과 이 새롭게 태어난 함수와의 관계. 얘는 실제로 두 함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해는 똑같은데 새로운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차함수라는 거거든. 그럼 지금 발이 fx가 2차였고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몇 차식이 되니? 2차식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 hx라는 것도 하나의 2차 함수로 표현이 될 거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해가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함수의 표현, 이게 원래 함수의 두 함수 간의 관계. 느낌 옵니까? 물론 2차와 1차 쌤이 제일 쉬운 예로 들었지만 곡선하고 곡선에 대한 차함수도 가능합니다. 곡선과 곡선의 차함수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뭐 x제곱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2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하나의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두 개에서 지금 교점이 생겼지? 그럼 여기가 알파와 베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형태에서 요 그림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했을 때 fx와 gx는 같다. 이렇게 뒀을 때 해가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그럼 요렇게 식을 두는 것은 그냥 이 그림을 그대로 바라보자는 소리고 내가 만약 gx를 넘겨가지고 하나의 차함수로 생각을 하고 싶다. 면 우변은 x축이 돼버리죠. 근데 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알파 베타가 해고 2차에서 2차를 빼는데 봐봐. x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을 빼보세요. 몇 x제곱이 돼요? 3x제곱이 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차함수가 생길 거고 x축이 싹 지나갈 거고 똑같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차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니? 알겠죠? 차함수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방금 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함수와 이항을 했을 때는 차함수 해가 똑같다. 그림의 표현만 살짝 바뀌는 거야. 알겠음? 자, 두 번째 차함수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두 번째 내용 한번 보세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한 설명. 자, 비율 관계 한번 봅시다. 비율 관계를 따질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그림의 케이스예요. 3차 함수가 요렇게럼 생겼다고 칩시다. x.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쓰고 여기를 베타라 쓰면 식 작성되기 쉽죠? 어떻게 식 쓴다고 했죠? 최고 차이 개수가 만약에 k라고 박아 놓으면 알파, 베타. 알파가 해고 베타가 중근이니까 요렇게 식을 쓴다고 했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 그림 자체가 틀어집니까? 평행이동은 그래프 모양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위치만 살짝 바뀌는 거지. 알겠지? 그럼 요 그래프가 갖고 있는 비율이랑 얘를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비율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뭔가 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뭔가 식을 쓰니까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쌤이 얘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y축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얘가 영대부재. 영대부는 순간 이미 한 문자 날아간 거예요. 아까 알파로 쓰던 게. 그 다음 얘를 대신해서 알파로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요걸 내가 fx라고 했을 때 fx식 지금 한번 써볼까요? fx식 한번 써보세요. 최고 차이 개수는 k로 통일합시다. 최고 차이 개수는 k로 통일하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을까? 우석이 한번 불러볼까? K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렇게 쓸 수 있는 거다. 그지? 자, 쌤이 요거를 갖다가 아까 필기해 놨었잖아요. 평균값 로레 정리. 여기서 뭐가 떠오르면 좋겠다? 로레 정리를 떠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레 정리가 뭐냐면 어떤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 A를 집어넣었을 때와 B를 집어넣었을 때 양 사이드 함수값이 똑같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더라도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AB 구간 사이에 적어도 미분 개수가 빵인 지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게 롤의 정리잖아. 그런 지점들이 요런 지점 아니면 요런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지금 0하고 알파를 그러한 구간으로 한번 삼아 볼게요. 그럼 여기서 롤의 정리가 만족되는 상수 어디에 존재할까요? 요거 양 끝값의 함수값이 똑같고 요 평균 변화율과 요 미분 개수가 서로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럼 내가 요 지점에 롤의 정리를 만족되는 그 상수값을 구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미분해서 얼마가 나오는 값의 x좌표를 찾으면 됩니까? 요거 접선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x 한번 구해봅시다. k는 쌤이 상수를 따로 빼내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곱의 미분법 할 줄 아시죠? 요 식을 갖다가 앞에 거 먼저 미분 때리면 x-알파의 제곱이 남을 거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가 앞으로 싹 떨어지면서 2x의 x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괄호 친 거 속에 x 빼기 알파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k 곱하기 x 빼기 알파로 묶어내버리면 또 안에는 얼마가 되겠음? 여기는 x 빼기 알파가 한 개 더 남겠지?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2x가 남잖아. 되니? 자, 그럼 마지막 정리. x 빼기 알파로 적고 요 괄호 속은 얼마로 이제 바뀝니까? 3x 빼기 알파로 변해요. 그쵸? 그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는 0과 알파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치? 자, 내가 미분해서 빵 되는 지점의 x값을 찾고 싶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알파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합니까? 3분의 알파도 가능하죠. 근데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요 사이 구간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탈락이지. 구간 끝에 있으니까. 그럼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누구라고? 여기에 좌표가 된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3차 함수에서 저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 비율 관계가 한 개 딱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비율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3분의 알파고 이거는 요 길이는 3분의 2 알파잖아. 그럼 1대 얼마? 1대 2의 길이 비율을 갖게 되는 거지. 1대 2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자, 그 밖에 모든 형태의 3차 함수 비율을 쌤이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증명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계속 증명을 해야 되니까 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증명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3차 함수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율 관계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두 가지 그림을 그려서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3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케이스. 자, 이렇게 쌤이 그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요걸 보통 극값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터닝 포인트,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양끝. 그래서 여러분들은 쌤이 지금 그림 그리는 거 따라서 한번 그려봅시다. 한 방에 다 해결되는 비율 관계. 요렇게 그림 그려봤습니까? 3차 함수 점대칭 함수거든요. 3차 함수가. 그리고 요 접하는 케이스들 쌤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가 전부 다 길이가 똑같아요. 이거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접할 때와 쭉 접선이 주어져 있을 때 요까지 길이 비율이 2대1이라는 게 가장 많이 쓰이죠. 2대1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 또 많이 쓰이는 2대1의 비율이 여기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쌤 변곡점 양 끝에서 변곡점과 요 사이의 관계도 요 관계도 2대1이 성립이 됩니다. 모두 다 1대1, 1대1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요거 3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율 관계. 그 다음에 조금 더 3차 함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점대칭이라고 했었죠. 이 점대칭인 지점을 지날 때 자, 요거를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해둡시다. 변곡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
그럼 여기에 또 극값이 생겨요. 그 다음 해가 생기고 요것과 이만큼의 비율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석이 아나? 1대 자주 안 써먹어봤네. 1대 루트 3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1대 루트 3. 자, 물론 3차 함수만 공부할 거 아니니까 4차 함수 같은 것도 비율 알아두면 좋겠죠. 4차 함수도 W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밑에서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4차 함수는 이 부분이 비율이 똑같다. 위에서도 이렇게 접하는 선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필기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위에 보라색 접선처럼. 혹시 요거 비율도 알고 있는 친구 있나? 잘 안 써먹어봐서 잘 모르겠지. 많이 쓰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거든. 1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루트 3? 여기 있잖아요. 루트 2가 돼요. 1대 루트 2가 돼요. 4차에서 한 개만 더 공부할게요. 이렇게 생긴 케이스. 여기는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에서 수많은 비율들도 있겠지만 실전에서 쓰이는 비율들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비율을 알면 좋은 게 나중에 식 작성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남들 연립방정식 풀고 있는 사이에 그냥 우리는 대충 그림 그려가지고 요런 그림에서 쌤 제일 앞에 얘기했잖아. 다항함수의 식 작성 이런 케이스. 알겠지? 필기 다 됐는 것 같네? 손 놓고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비율 관계에 대해서 쌤이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자, 집중. 여러분들이 대신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가정을 한다면 세 근의 합만 쌤이 물어볼게요. 물론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또 있고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오늘 설명할 거는 세 근의 합에 대해서만.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 2차는 너무 많이 썼는데 3차는 잘 안 쓰잖아. 태겸이 알고 있어? A분의 B? A분의 B는 맞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방정식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또는 두 함수의 연립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나는 지금 현재는 방정식으로 안 볼래. 두 함수의 연립으로 이 식을 갖다가 해석을 할 거면 잘 보셈. 3차 함수다.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다. 그죠? 그러면 쌤 요렇게 한번 식을 써볼까요? ax 3승 플러스 bx 제곱에 자 mx와 n이 좌변으로 이동됩니다. 그럼 c-m의 x 플러스 d-n은 0. 쌤 방금 뭐 한 것 같아요? 이항 한 건 다 알죠? 이항을 했지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개념이 뭐야?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이항한다? 차함수로 해석하기 위해서
차함수 도입이다. 그지?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시죠. 3차가 있고 1차가 있고요. 1차가 넘어가면서 바뀐 애들도 있고 안 바뀐 애들도 있어요. 개수 중에서 안 바뀐 애들이 누구예요? 3차하고 2차는 1차가 넘어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이지. 그래서 내가 요거 A하고 B를 쓰는 거 A, B로만 알 수 있는 게 세근의 합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3차하고 1차를 연립을 했다. 넘어와도 세근의 합은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함수에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냐면, 만약에 3차 그래프가 한 개 있다 치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하는 애가 하나 있다 칩시다. 그리고 접선을 싹 그릴게요. 그럼 여기 교점이 또 생기지, 그치? 됐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요게 fx, 요 노란 거 gx, 이렇게 놓고 봐도 알파 베타가 교점이면 차함수로 생각했을 때도 해가 누구다? 해가 알파와 베타다. 또 알파는 중근이다 보니까 다 스프레드 시키는 거야. 다 분리시켜 버리면 알파 중근에 베타 한 개 근, 총 3개 근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죠? 맞습니까? 이 세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3차와 1차에 나는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했지만 어차피 넘겨서 풀다 보면 인마들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을 구하면 무조건 바뀔 리가 없다는 거지. 아직까지 와닿질 않지? 잘 보여줄게. 그럼 내가 fx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인마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7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 요 알파에서 알파 값을 쌤이 그냥 실제로 1이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좌표를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해답지를 보거나 여러분들 뭐 자습실에서 쌤이 문제 푸는 거 보면 3차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또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 인마를 접선 방정식 구합니다. 얘 미분해서 1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죠. 그래서 뭐 기울기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7이니까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3 빼기 12 플러스 7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지.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기울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라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썼다 치자. 그럼 내가 이 교점 구하고 싶으면 너희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얘랑 연립하겠지.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세모를 이렇게 연립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항시키면 3차 방정식이 되죠. 여러분들 3차 방정식 해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조립제법 써가지고 해를 구하시잖아요. 익하면 시간이 벌써 많이 흐르고 있다고. 그럼 내가 알려준 방법을 어떻게 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느냐? 잘 봐. 어차피 이 새끼는 넘어가도 야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해를 2개나 알고 있어. 1, 2개 알고 있는 거지. 요것도 하나의 해죠? 그럼 내가 이걸 별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럼 1과 별의 합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 보면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 그럼 별의 값이 얼마예요? 원기 얼마야? 4. 이 4라는 좌표 구하는 게 조립제법 안 쓰고도 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이 말 이해 가니? 우석이 받아들였나? 확 와닿나? 어? 배웠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 이따가 연습하는 자료들도 쌤이 남겨놨으니까 이따가 연습 한번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 나머지 정리. 여러분들 교과서 공부하시다 보면요, 또는 뭐 개념원리랑 마플 교과서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미분 나오는데 갑자기
나머지 정리 본 적 있죠? fx를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몇 차일까? 다항식, 항등식으로 보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mx 플러스 n 요런 형태로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과정들도 개념 원리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rx라고 할 때 rx는 요렇게 생겼거든. f'A x 빼기 a 플러스 fa 요렇게 생긴 것들 개념서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냅둬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또 증명을 하는 걸 애들 보여주면 익하거든. A 집어넣었을 때 빵이다 해가지고 FA는 없어지고 AM 플러스 N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양변을 미분해가지고 또 A 대입해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개념서 같은 거 보면. 그래서 M 값이 또 뭐고 N 값이 뭐라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쌤이 차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려줬었지, 그치? 자, 이런 거 집어치우고 딱 요 형태에서 요거 몇 차니? 1차니까 직선이다, 그지? 그래서 쌤이 얘를 통째로 절로 한번 넘겨볼게. 통째로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fx 빼기 mx 플러스 n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변의 식을 한번 관찰해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거 내가 지금 넘겨서 뭔 함수로 표현한 거냐면 차함수의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 이 차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어떻게 된다? 차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A에서 중군을 갖는다는 정보가 식에 담겨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A에서 중군 가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A라는 지점에서 중군 가졌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QX는 왜 생긴지 모르니까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럼 대충 그냥 한번 그려봐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얘는 차함수기 때문에 얘가 X축이고 얘가 fx 빼기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차함수의 식이 됩니다. 근데 차함수를 원래 걸로 다시 돌려놔둔다고 생각해봐요. 차함수를 원래 걸로 다시 돌려놔버리면 fx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가 맞나? 그랬을 때 야 지금 그림이 요렇게 생겨가지고 mx 플러스 n이 직선이다 보니까 요렇게 생겨서 요런 형태가 바뀌면 요렇게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럼 요 mx 플러스 n의 정체가 뭐다? 이 그림에서 뭐예요? A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되는 거죠. 접선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접선의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양변 뭐 미분해가지고 뭐 미지수 구해서 방정식 풀어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이 뒤에 놈이 A에서의 X는 A에서의 접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개념 설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요렇게 필기해 놓는 게 제일 좋겠네요. fx를 식을 요렇게 표현했을 때 뒤에 있는 1차식의 정체는 물론 요렇게 제곱 형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알겠지? 뭐 대놓고 실제로 뭐 fx를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때 r 2분의 1을 구하라 하면 rx를 실제로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 rx에 대한 설명을 쌤이 방금 해드렸습니다. 식이 요런 식으로 표현된다면 요 1차식의 정체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다라는 거. 알겠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갔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리미트 x는 어디로 갈까, 성우가? 1로 갈래? 그럼 분모에 얼마 있으면 좋겠니? x 빼기 1 있으면 좋겠다, 그지? 나는 여기 fx 빼기 얼마 쓰고? 예를 들어 3 쓰자. 그래서 이게 5다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이 식 보면 두 가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아나? 선재야, 한 개 뭐고? F1은 3이가? 또? 한 개 더 있다. 느림보 얘기해줘. 프라임 1은 5. 요거 두 개만 알아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약간 중수다. 약간 중수다. 그러면 뭘 쓸 수 있냐면 이게 지금 1,3을 지난다는 소리잖아요. fx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얼마다? x는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5. 그 다음에 1,3 무조건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5x 마이너스 5에서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fx식을 추정해야 될 때가 왔어. 내가 이 fx를 진짜 구하고 싶거든. 실제로 요 힌트가 주어지면 이 정도 두 개까지는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수학 공부 좀만 했으면. 요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마지막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야. fx라는 식을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된다면 자,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는 걸 종합해봐요. 얘하고 한번 매칭시켜봐. 야가 뭔데?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럼 x는 얘가 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니? x는 1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죠. 그럼 fx는 무조건 x 빼기 1의 제곱이 깔려있고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또 몇 차가 깔려있겠죠. 그죠? 그럼 뒤에 뭐 쓰면 돼요? 이 접선 방정식 5x 빼기 2를 그냥 이렇게 써놓으시면 fx식이 구성이 된다는 거야. 요렇게. 써먹을 수 있겠나? 그러면 만약에 fx가 3차식이라는 정보가 더 있었으면 여기에 ax 플러스 b 쓴 다음에 뭐 두 개 힌트가 더 있겠지.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fx식을 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주어져 있더라도.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요렇게만 알아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조금 우린 더 생각해서 하이퍼 친구들은 여기까지 다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개 개념만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합시다. 개념만 끝나버리면 수업 그냥 문제 요거 15개인가 있는데 후딱 끝나거든.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개념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쌤이 아까 전에 점대칭 함수라고 했어요. 여기 점대칭 지점. 요거를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면 변곡점의 좌표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얘를 fx라고 한다면 여러분 f'x는 당연히 2차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x축이 만약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 도함수를 통해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는 거 이렇게 점선 내려가지고 도함수는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여기도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맞나? 사실은 잘 봐.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변곡점이에요. 그 다음 얘는 증감을 뜻하는 도함수죠. 그쵸? 봐봐요. 마이너스 값 중에서 제일 낮은 지점이 요 지점인 거거든. 마이너스 값 중에서 제일 낮은 지점이 요 지점이라는 것은 요 지점에서 감소폭이 제일 크다라는 소리야. 봐봐라. 롤러코스터 탄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와 졸라 긴장되는 거야. 이런 코스를 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근데 봐봐리 기차가 삭삭삭 조금씩 내려가다가 훅 내려가는 거지. 그치? 언제 제일 빠를까 속도가? 내가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찍찍찍찍 올라가다가 긴장감 고조가 됐다가 이렇게 나가지. 그 다음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제일 무섭지 않겠니?
왜냐하면 접선을 그었을 때도 제일 가파르거든, 여기가. 근데 요로 가다 보면 점점점 완만해지잖아요. 졸라 무서운 거 지나서 이제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fx가 이렇게 있을 때 접선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미분하죠.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돼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은 항상 꼭지점에 존재하죠. 요 지점이 뭐다? 3차 함수로 따졌을 때 변곡점이자 미분했을 때 가장 작은 지점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긋게 되면 가장 접선의 기울기가 작은 값이 나와요. 요렇게 만약에 접선을 긋는다고 치잖아요. 요렇게. 이 함수에서는 어디 포인트를 찍어도 이 노란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을 수는 없어.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바로 실제로 그어봐도 그렇다.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커지다가 점점 작아지는데 이때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점점 또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거든. 접선의 기울기 최소인 지점. 만약 2차 함수 도함수가 이렇게 볼록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것도 이렇게 싹싹 내려가지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가 미분했을 때 가장 큰 지점이다. 그지? 미분했을 때 가장 큰 지점이라는 소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지점이라는 소리예요. 어디가? 요 점대칭 포인트가.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싹 그었을 때 이 기울기, 하늘색 기울기보다 더 큰 지점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3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고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또는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슨 지점을 생각해야 된다? 변곡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변곡점의 x좌표를 쉽게 구하는 방법. 잘 보세요. 내가 요 x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지점의 좌표가 궁금하죠? 미분하면 2차식이 되잖아요. 2차식에서 꼭지점의 좌표, 즉 접선이 0인 지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또 0인 지점을 찾으려면 두 번 미분해서 얼마가 되는 걸 찾으면 돼. 빵 되는 걸 찾으면 돼. 야가 f'x잖아. 야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하면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그치? 근데 접선이 0이야, 기울기가.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지점의 x좌표가 바로 변곡점의 x좌표가 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와닿도록 선생님이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요런 2차 함수가 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하잖아. 너희들 요거 축구하는 건 1도 아니지. x는 3이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도 한번 구해볼까?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포인트를 찾고 싶어. 미분해봐. 2x 빼기 6이잖아. 얼마 집어넣어야 0대야? 3 집어넣으면 0대죠. 그죠? 그래서 3차를 한 번 미분하면 2차인데 2차 한 번 더 미분해서 빵 되는 지점 찾으면 그게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성우 이해되나?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지점 찾으면 그게 뭐다? 변곡점의 x좌표다.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잔소리처럼. 변곡점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아시겠죠? 쌤, 이과에서만 변곡점 배우고 문과에서 변곡점 안 배우는데요. 익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들게 풀어야 되니까. 변곡점 알고 풀면 훨씬 쉬운데. 알겠지? 자, 그 다음 요거는 심화 개념입니다. 심화 개념. 나중에 이과 친구들이야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x 더하기 xf'x에 대한 이런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친구들 다 이과가? 원기만 문과가? 원기 이과가? 이과가? 다 이과구나 여기 친구들. 이과 친구들 이 표현 되게 익숙해야 된대. 본 적 있나? 없나? 그럼 예측해보자. 뭘 미분하면 이식될까요? 뭘 미분하면 조식 나올까요? 인터벌 긴데 이식 미분 때리면 요거 나옵니다.
앞에 건 미분해 보이소. 얼마 돼요? 아, 쌤 잘못 적었나? 아, 여기 잘못 적었네. 미안해. 여기 fx. 미안합니다. 실수로 잘못 적었어요. 얘 미분하면 앞에 건 미분했을 때 fx 남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건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고배 미분법. 이과 친구들은 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냐면 나중에 적분할 때 여러분들 뭐 적분도 배웠으면 알겠지만 3x 제곱 적분하면 얼마예요? x 세제곱이 되거든. 왜? 얘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근데 한 번씩 이런 걸 갖다가 적분해야 될 때가 있어. 인테그랄 써가지고 fx 더하기 xf 프라임 x 이렇게 돼 있으면 와, 이 뭔데? fx도 모르는데 이거 왜 구하노?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xfx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이건 미분하면 이거 되잖아. 그지? 이해가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분 같은 것들도 적분 같은 것들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이과 적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적분할 때 많이 배우게 되는 시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요걸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t, ft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fx가 있는데 그럼 여기가 t라고 치자. 여기 t, ft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접선 방정식을 한 개 싹 긋자. 그럼 요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니? f't가 접선의 기울기다. 그지? 그 다음에 t, ft를 무조건 지나다 보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제목 보세요. y절편입니다. y절편은 x에 얼마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예요? x에 0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x에 여기다 0을 한번 대입해봐요. 그러면 f't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가 나오지? 그 다음 또 ft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요런 형태잖아. 그치? t가 x로 바뀌었다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프라임 아니다. 요거는 fx야.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문제에 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x라고 적으니까 쌤이 x라고 적으니까 조금 이상하네. t라고 적어서 확실하게 개념을 박아버립시다. 내가 여기다가 t라고 적고 여기도 t, f't 이렇게 적을게요. 내가 방금 이 노란색 뭐 구한다 하면서 구하드노? 접선 방정식 구한 다음에 x에 0 밀어 넣어서 나오는 값이지. 접선의 y절편이에요. 이게 x가 t인 곳에서의 접선 방정식의 y절편이다. x가 t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이다. 쌤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요 표현이 들어가는 기출문제를 찾다가 실패했는데 있거든요. 나중에 쌤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필기하고 나서 또 설명할게. 나중에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행여나 모의고사 졸라 어려운 거 풀다가 킬러모랑 풀다가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걸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표현이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혹시나 나오면 남들은 이거 뭐야 할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킬러를 대하는 자세인 거지. 되겠니? 자, 그러면 잘 한번 볼게요. 우리가 3차 함수를 많이 다뤄둘 거다 보니까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변곡 포인트. 됐습니까? 변곡 포인트가 만약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쌤이 y축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자. y축 왜 그렸겠음? 나 지금 y절편 얘기할 거니까 y축 그린 거야.
지금 현재는 요 변곡점이 y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x가 t인 곳에서의 y 절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t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접선을 긋겠습니다. y 절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지? t 값을 조금 더 증가시켜 볼게. y 절편 어디 있노? 여기 있지? 조금 더 증가시켜 볼까? y 절편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지금 y 절편 t 값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자꾸 어떻게 돼가고 있니?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언제까지 감소할 것 같아요? 그렇지. 변곡점인 지점까지 계속 감소할 거예요. 왜? 변곡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최소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때까지 감소하고 변곡점을 지나고부터 다시 또 접선을 그어봐요. 살짝 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올라갔어. 어떻게 감소하다가 싹 올라갔어. 이 지점을 시험 범위 안에서 무슨 용어를 쓰더라? 감소하다가 싹 올라가는 요 지점. 극소라는 표현을 쓰지. 극소. 그럼 지금 봐봐. 변곡점이 좌측편에 있을 때, y축보다 좌측편에 있을 때 t 값을 점점점 증가시킬수록 y절편은 자꾸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변곡점일 때까지. 그러면 요때가 극소를 갖겠죠. y절편이 극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y절편이 극소를 갖게 됩니다. 또 계속 한번 조사해 볼게요. 극소를 갖고 여기가 만약에 t면 변곡점을 지나서 점점 더 올라가다가 또다시 감소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건데 요때 접선의 길기 여기가 y절편이지. 여기서 또다시 조금 더 t를 증가시켜봐. 또 접선 그어버리면 어떻게 돼? 내려가지. 다시 점점점 지금 y절편이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언제까지? 변곡 포인트까지. 근데 변곡 포인트를 지나면서 접선을 다시 그어버리니까 y절편이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감소에서 증가로 변하는 요 포인트가 바로 y절편의 극소가 되는 지점이었죠. 근데 y절편이 또 어디까지 계속 올라가겠어요? 요 지점까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 왼쪽에 그었을 때는 요렇게인데 그때보다 잠깐 올라갔잖아. 맞지? 요 지점을 또 지나고부터는 또 다시 내려가죠. 그럼 여러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극대라 그러죠. 그럼 어디에서 극대가 발생되느냐면 여긴 지점에서 극대가 발생이 됩니다. y축인 지점에서. y축은 x가 빵인 지점에서 y절편이 극대가 발생이 돼요. 증가하다가 내려가는 포인트, 여기 극대. 근데 발에 얘들아 계속 t 값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제 계속 어떻게 되겠어? y절편 내려가겠지. 더 이상의 극대 극소는 없죠. 자, 쌤이 그림 한 개 더 그려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도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변곡 포인트가 여긴데 y축이 또 요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t값을 여기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t값을 증가시킬 때마다 y절편들을 한번 관찰해 봐봐. 어떻게 될지. 잘 봐. t가 여기 있다 치자. 접선금은 저 위에 있지, y절편. t가 좀 증가해서 접선금은 내려왔지. 접선금이니까 또 내려왔지. 언제까지 내려가겠니? 변곡점까지 내려가겠지. 이 변곡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이때가 최소가 되겠지. 또 여기서 또 그어봐요. 변곡점 지나서부터 여기서 접선 싹 그으면 y절편 더 내려갔죠. 여기서 접선 그어봐요. 또 더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지. 극대 극소 있어요, 없어요? y절편에 극대 극소가 있어요, 없어요? 세 개만 있어? 잘 안 와닿나? t값을 증가시키면서 접선을 계속 그려나갔을 때 y절편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y절편인데 변곡점을 지나고부터도 접선을 계속 이렇게 그리면 y절편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y절편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때도 더 내려가는 거지. 얘는 뭐다? 극값이 없다. 무슨 극값? y절편의 극값이 없다.
쌤이 여기 개념 제목을 적어놨잖아요. y 절편에 대한 식이 극대극소. 요때는 극대극소가 없다. 반대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거 변곡 포인트예요. 요번에는 변곡 포인트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해 봐요. 변곡 포인트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내가 t 값을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접선 처음에 t 그었어요. 졸라 크죠? 조금 더 t 값을 증가시켜서 접선 그었어요. 감소하고 있죠? 또 요 지점에서 그어도 감소했죠? 요 지점에서 접선 그으면 요까지 또 감소했죠? 요걸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죠? 감소했다가 요 포인트를 지나니까 다시 올라갔잖아. 그럼 요 포인트가 뭐야? 감소했다 증가하는 포인트인 극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가 되는 포인트예요. x는 0에서 y 절편이 극소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t 값을 점점 더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다시 이제 증가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 요때가 y절편 최고로 많이 올라갈 때겠지. 변곡점을 또 지나가고부터는 봐봐리 변곡점을 한 요만큼 지나갔다 치자 접선 그으면 다시 y절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극소로부터 해서 점점 증가하다가 변곡점일 때 최대를 찍고 변곡점을 지나고부터 다시 y절편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 변곡점에서 뭘 가진다? 변곡점에서 y절편의 극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극대. 미안해. 최대를 찍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변곡점에서 y절편이 극대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는 쌤이 제일 어려운 개념 요 문제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하고 제일 먼저 풀고 나머지 좀 쉬운 거 정리하고 마지막에 작년 수능 30번 문제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쌤이 설명한 개념이 여러분들 13번 문제 찾아펴 보세요. 프린트. 자, 집중. fx 요거 3차 함수다, 그지? 근데 곡선 y는 fx 위의 점 t, t에서의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하겠어?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접선 기울기 나올 거고,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그 접선 기울기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 미분해서 t 집어넣었다 생각해봐요. 3t제곱 빼기 6t 1에 나오겠죠? 그 다음 또 뭐 하겠어요? x 빼기 t 쓰겠지. 또 t, ft를 지나니까 저기에 t 세제곱 빼기 3t제곱에 심쌤 하는 거 필기하지 마이. 이게 접선 방정식 아니요? 그럼 접선 방정식의 y절편을 gt라 한다 했으니까 0 밀어 넣는 순간 새로운 하나의 t에 관한 식이 생겨나죠. 0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3t 세제곱에서 t 세제곱 또한 마이너스 2t 세제곱에 요래하면 6t제곱 맞나? 6t제곱에서 3t제곱 빼면 3t제곱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긴 더 이상 없지. 플러스 2t. 이게 바로 gt가 되는 거야. 되겠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지금 문제가 봐봐. gt의 극소값 a와 극대값 b를 가진다. gt가. 여러분 이거 극대극소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응?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 미분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해가지고 t 값 두 개 알아내면 극대극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풀지 말자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잘 봐. 3차 함수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y절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잖아. 그러면 그 y절편에 대한 함수가 극소값과 극대값을 모두 가지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니? 이거는 극대극소가 아예 없었죠. 얘는요. 두 개 다 존재했죠. 차이점이 뭐였어요? 변곡점의 포인트의 차이예요. 변곡점의 포인트가 y축 위에 있으면 극대극소가 없습니다. 근데 변곡점의 포인트가 y축과 바깥쪽 음수가 되거나 양수가 된다면
극대국소가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느냐? 두 번 미분하면 극대값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했잖아. 변곡점 x좌표 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이거 두 번 미분 한번 해보자. fx는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맞습니까? 한 번 더 미분해볼까요? 6x 빼기 6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x값이 얼마일 때 이게 빵 돼요? x가 1인 곳에서 빵이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변곡점이 있고요. 요 좌표가 x가 1인 지점이고요.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 언제 극대극소가 이 상황 아이가 지금 맞지? 변곡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 그럼 변곡점에서 극대를 가지지. 그래서 x는 1에서 극대를 가지고 x는 빵에서 극소를 가지게 되는 거야. 아까 여기가 극소라 했잖아. 맞나? x는 0에서 극대를 가지게 되고 x는 1에서 여기 있네. x는 0에서 극소를 가졌고 x는 1에 변곡점에서 극소를 가졌지. 극대를 가졌지. 그럼 다 구한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극소값과 극대값을 가질 때 a, b를 구하래. 극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노? 요 극소 0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극소인 거지. 0 집어넣어보세요. 저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되죠? 1 집어넣어보세요. 0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까 전에 쌤 y절편 어떻게 생겼다 했지? y절편 f t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요래 생겼다 했나? 맞습니까? f t 마이너스 t f 프라임 t가 요거 y절편 구하는 식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GT입니다, 여러분. 물론 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중에 되게 복잡한 식이고 미지수가 막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 GT의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니까 x가 1에서 1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극대값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극소값이 돼요. 그럼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이 결국 F0이지. F0이 얼마면? 0이에요. 그래서 극소가 0입니다. 그 다음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G1은 F1 빼기 1 F'1이에요. F1은 얼마죠? F1 집어넣으면 되지 뭐. 1 빼기 3 플러스 2 하면 0 되지 임마. F'1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3에서 6 빼면 마3에서 2 더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1 되죠. 그래서 극대극소값 합하면 정답은 1번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야 그냥 접선 방정식 구한 다음에 x 0 대입해서 요게 y절편이다 하면 그냥 이거 극대극소 구하면 쉽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언제 써먹으면 좋다 했어요? 이걸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t가 말고 다른 미지수가 들어갈 때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 미분해봤자 어차피 극대극소 좌표 모르잖아. 근데 이걸로 하면 변곡점의 좌표만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어디에서 극대극소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사실 내신에 이렇게까지 심오하게 나오기는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고3 준비하면서라도 이런 내용을 이제 한 번쯤 봤다는 걸로만으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쑥 훑어나갈게요. 한 10분 만에 다 풀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2차 함수가 1,2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 푸는 방법은 이거야. 1,2 지난다 하면 여기 1 대입하면 2 된다 하면 AB에 관한 식 나오겠지?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하면 미분해서 1 때려 박으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쉬운 식이니까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오늘 배운 개념을 통해서 한번 써보자 이거야.
자, 오늘 배운 개념을 통해서 이걸 식을 쓰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겠어? 그게 뭐냐면 1,2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접선 방정식부터 써봐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죠, 그죠? 근데 1 집어넣으면 2가 된다며요. 1 집어넣었을 때 2 될락 하면 플러스 4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이 식은 내가 아까 이거는 어디에서 접선이라 했노? x는 1에서의 접선이라 했지? 그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쭉 써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가나? 아까 설명했잖아. 이 식의 뜻이 뭔데? 어떤 식이 있으면 x는 1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일 때 이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좌변 비교해봐. 그냥 2차지. 그럼 여기 상수가 오는데 최고 차의 개수 보니까 1이야. 그럼 이거 없어. 그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고 1에서 4 더하면 5니까 정답 끝났죠? 1번이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알아보고 그냥 답 나왔잖아요. 되겠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개념을 자꾸 접목시키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 2번 문제 보시죠. 3차 함수 위의 점 1,4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난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3차 함수가 있는데 1,4가 이렇게 있다 치자. 어딘지 몰라 나도. 근데 접선을 그었더니 다시 여기서 만난대요. 이 점의 좌표 내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근각계수 관계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1차를 갖다가 연립한다 하더라도 이만 안 변하지. 세근의 합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미 1이라는 중근을 알고 있어요. 1, 1. 한 개 더 해가지고 합이 6이 돼야 돼. 네모 얼마? 4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럼 이 4, 얼마인지만 구하면 끝나지. 4 대입해보세요. 64 빼기 16 곱하기 6 하면 얼마고? 96이니? 또 4 대입하면 48이고 빼기 3 하면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112. 3 빼면 109. 109에서 96을 빼자. 얼마가 되니? 13이 되나? 그럼 여기가 4,13이라는 소리야. 그럼 정답은 3번이겠다. 그치? 되겠어요? 3번 문제. 똑같은 거 내가 여러분 연습시키려고 낸 거니까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다 했지?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i가. 근데 중분 알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근이 마이너스 2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 마 8 플러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하면 빵 되네. 두 개 더 하면 마이너스 2. 2번 답이다. 그쵸? 그래서 조립제법 하고 있지 말라고 이런 문제 나오면. 그 다음 4번 문제도 보세요. 이 그림 상황에 잘 봐. 칠판 보자. 어차피 금방 끝난다 문제. A, B와 B, C의 길이 비율을 구하라 했거든요. 잘 봐요. 3차와 1차가 접해져 있죠. 연립해봤자 어차피 3차, 2차에 뭐가? 개수가 안 변한다. 2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각계수 관계를 통해서 세근의 합은 무조건 얼마다? 0인 거야. 근데 여기에 중근이잖아. 1, 1. 나머지 한 개 더해서 빵 돼야 돼. 이거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이게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이고 이게 X좌표가 1인 지점이잖아. 요건 0인 지점 아이가. 이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인데? 1대 2잖아. 그럼 이것도 1대 2겠지. 닮음으로. 그럼 답이 1번이죠. 그죠? 여기서 이것만 알면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요래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뭔가 약간 변곡 포인트 느낌 나는 지점에 X축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가 1. 맞지? 여기가 빵.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해봐요. 으쌰. 변곡 포인트, 요 지점.
요 지점 1대 1대 1. 근데 지금 나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사이를 알고 싶어. 1대 2. 그러니까 1대 2면 요 지점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요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나중에 비율할 때.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y는 x 플러스 5가, 이거 되게 많이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직선과 3차가 만나. 그럼 저 직선이 바로 접선이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 왜냐하면 3차하고 직선을 딱 하면 일반적으로는 세 점에서 만나거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무조건 그 점이 접점이 되고 접선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1이죠. 미분해보세요.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4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가 1을 만족시키는 x값이 얼마일까요? 이거 방정식 풀면 되지. 싹 넘겨봐.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3은 빵이니까 이거 3으로 나누면 완전 제곱식 아이가. 그럼 x가 어디에서? 1에서. 이게 x는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럼 얘 1, 얼마 지납니까? 접점 1,6이죠. 1 대입해보면.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으면 6 나와야 되겠죠. 1 집어넣어 보세요. 1 빼기 3 플러스 4 플러스 k는 6. 야가 얼마야? 2제, k는 4. 맞지? 다음 6번 문제 읽어보세요. 뭔 느낌 듭니까? 3차에서 접선 건데 금마 기울기가 최대래. 무슨 느낌 들어요? 변곡점 느낌 들어야지. 변곡점에서 접선은 항상 최대 아니면 최소야. 그래서 변곡점 x좌표 구해볼까? 두 번 미분하면 되지.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야.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야.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지점 찾기.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변곡점을 가지고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한 번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1 하면 얼마입니까? 3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변곡점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시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1 사라지고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사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바로 변곡점인 거고 접선 방정식 구하라 했으니까 접선은 접점 무조건 지나잖아. 이 접점이니까 대입하면 플러스 1 되나?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그지? 그럼 7번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3차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변곡점에서 변곡접선이겠죠. 그죠? 패스하겠습니다. 자, 8번. 사실 8번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한 개를 스킬을 알려주고 싶은데 만약에 원래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쌤이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안 가르쳐주는데 지금 요 교실에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특강이니까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곡선 바깥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접선 구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있잖아. 접점을 알려줄 때,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곡선 바깥에 한 점에서 접선 그릴 때. 셋 중에 뭐가 제일 작나요? 세 번째 거 맞죠? 그 유형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x 세제곱 빼기 6x 플러스 1이라는 요건데 접점을 모르지만 이게 0,3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접점을 모르면 접점 t로 잡죠. 그럼 t, t 세제곱 빼기 6t 플러스 1 이렇게 씁니까? 그 다음에 보통 해설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써요. y는 얘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이다 보니 접점의 x좌표 t를 집어넣으면 3t제곱 빼기 6. 그 다음에 접점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t, t 세제곱 빼기 6t 플러스 1 이렇게 써서 이게 접선 방정식인데 야가 무조건 0,3을 지나니까 y에 3 집어넣고 x에 0 집어넣어서 t에 관한 방정식 풀어가지고 t값 찾아내지. 맞지? 이거 하지 말자고. 왜? 이거 쓰는 순간 너 하기 싫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하게 풀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집중. 이런 생각 했으면 좋겠으면 이거 방정식 이렇게 풀어봤죠? 힘든 거 아시죠? 그러면 내가 이 점 알잖아. 접점도 내가 세팅해놨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거 뭔데? 기울기지. 그럼 요소 이거 빼봐. t가 x 증가량분의 요소 이거 빼봐. t 3승 빼기 6t 마이너스 2가 되지.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접선 기울기랑 같아야지. 그럼 미분한 거에 t 집어넣으면 3t 제곱 빼기 6대제. 양변 t 곱해볼까? t 3승 빼기 6t 마이너스 2는 3t 세제곱 마이너스 6t 날아가고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마이너스 2. t는 얼마? 1. 아니다. 2t 세제곱이 마이너스 2네. t는 마이너스 1. 아까 그거 안 해도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 결국 접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1 풀 6 풀 1이니까 얼마 계산이 안 되나? 마이너스 1, 6이 접점. 그럼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 3이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1 집어넣었을 때 6 델락하면 플러스 3 접선 완료. 곱하면 1번이 정답이다. 그치? 알겠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차 함수 입맛 변곡점이죠. 점대칭 딱 봐도 점대칭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그림을 너희들 헷갈리면 이렇게 형상을 그려봐. 이렇게 그려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리고 변곡점에 지금 현재 X좌표가 빵이거든. 맞나? 아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이거 기울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AB의 길이를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접점 좌표 현재 알면 좋은데 없죠? 그럼 곡선 바깥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를 갖다가 A를 t, t 세제곱 빼기 2t라고 둘게요. A를. 그 다음에 여기는 0,2잖아요. 자,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t에서 0 뺄까요? t분의 여기서 이거 뺄까요? t 3승 빼기 2t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는 누구랑 같다 우서가?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3t 제곱 빼기 2랑 똑같다 이거야. 그럼 t 3승 빼기 2t 마이너스 2는 3t 3승 마이너스 2t 양변에 t 곱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t 지우고 마이너스 2t 세제곱은 2가 되니까 또 t는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럼 내가 봐라. 요 A 지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걸랑 얘들아 이거 0이야. 한 칸. 여기는 몇 칸이겠어? 두 칸이겠지. 그럼 여기에 0이면 이거 좌표 얼마겠어요? 2겠죠. 카오 여러분 이게 1대2라는 거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 점과 점 사이 거리도 생각을 할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꾸 보면서 이런 연습도 해보세요. 아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를 생각해봐.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1이잖아. 여러분 직선의 기울기가 1이면 이거 45도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대 1대 루트 2라는 것도 알지? 그럼 요거 1대 1대 루트 2 2배니까 2 루트 2 합치면 몇? 3 루트 2 이렇게 구하면 AB 길이가 쉽다 이거야. 물론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마이너스 1인 지점을 알아냈어요. 2차 없죠? 세근의 합이 빵이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2, 얼마인지 찾고 마이너스 1, 얼마인지 찾아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답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은 국한적이지가 않다. 자, 11번. 이런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석에도 있고, 센에도 있고, 3스텝 문제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서술형으로 풀어 제낀다 하면,
이거 다 대입해야 돼요. 미분해서 이거 대입하고 실제로 이거 대입해서 세타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데 쌤 결론 내드릴게요. 정답은 무조건 이렇게 생긴 문제 답 2분의 1입니다. 이 문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문제 보세요. 그 다음 문제 똑같이 생겼지. 왜? H만 양변에 나눠주면 똑같은 문제 아이가? 그럼 이것도 답이 얼마야? 5야 5번. 왜 그런지 이유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개념이 뭐예요? 리미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죠. A에서 H만큼 변화시켰을 때 평균 변화율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을게. 여기를 H만큼 변화시켜서 A 플러스 H라고 잡을게요. 그럼 요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 나타내는 식이야 이거. 맞니? 이거는 뭔 뜻이야? F'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변화율이자 접선의 기울기다. 그치? A에서부터 H의 몇 배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나? A로부터 세타 H의 뜻이 뭐냐면 H의 몇 배잖아.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 간격이 얼마인데? HI가 A고 A 플러스 H니까. 그러면 A에서 H의 몇 배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인마랑 똑같을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요거 딱 가운데 지점, 요 지점에서 접선 그으면 기울기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 내려버리면 여기가 요 길이가 딱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H 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H 갖고 2분의 1 H 가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2차는 어디 구간에 잡아도 다 그렇게 돼요. 2차는 이렇게 잡아도 요점에 딱 가운데 지점을 찾아서 접선 그으면 무조건 접선 기울기 똑같습니다. 근데 3차는요 그렇진 않아요. 3차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야들 둘이 접선 같다고 하면 요점하고 요점의 딱 가운데 지점에서 이렇게 하면 접선 같은데 이거 1대1 아니잖아. 근데 3차 곡선이라도 되게 그 커트를 짧게 시켜봐. 되게 짧은 곡선이지 넓게 보지 말고 커트 시키는 거를 되게 소량의 커트를 시키면 요 지점이 A이고 요 지점이 A 플러스 H잖아. 그럼 딱 가운데 지점인 A 플러스 2분의 1H 지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아져요. 이 다항함수식의 특징입니다. 4차 함수라도 그렇고요. 아무 때나 요 좀 작은 지점을 잡아서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은 가운데에서 접선 그었을 때랑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같다고. 그래서 요 문제랑 차이점이 뭐냐면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 리미트가 붙어 있지. 되게 작은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답은 5번이야. 4차 함수 나와 있고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와 있으면 답이 5번이야. 알겠지? 2분의 1이 답입니다. 자, 14번. 두 문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4번은 쌤이 아까 요거 연습 한번 해보자고. 잘 봐. 이 식 보면 두 가지 뭐가 떠올라요? F-1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F'-1이 얼마다? 0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3차 함수. 이거 뭔 뜻이에요? F'3이 빵이다.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쌤이 두 가지로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 내가 나머지 정리 그걸 이용하는 방법. 마이너스 1인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인마. 그러면 접선 방정식이 0x.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게 접선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fx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얘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맞나? 이게 접선 방정식이잖아.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그치? 맞지? 접선의 기울기가 없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뭐식이 올까 아이가? 그럼 세모 구해야지 쌤 F2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 힌트 한 개 더 있다 아이가. 미분해서 3집어넣으면 빵 된다고. 얘 미분해봐요. 2가 앞으로 떨어지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세모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죠. 뒤에 미분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3 집어넣어서 빵 된다고 해볼게요. 3 집어넣으면 8 3 플러스 세모 3 집어넣으면 16 은빵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 세모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이렇게 쓰고 문제에서 F2를 구하라 했으니까 2 대입하면 9 곱하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9가 답이다. 그죠? 요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요거 보세요. 미분해서 마이너스 1하고 3 집어넣었을 때 빵 된다는 것은 이게 극값의 x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3차 함수 쓰시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3인 거야. 그럼 대충 내가 이렇게 싹 그어볼까? 그럼 여기가 지금 몇 칸 차이니 여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칸 차이지. 여기 몇 칸 차이겠어요? 2칸 차이겠죠. 여기 얼마예요? 5겠죠. 5.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라인이 마이너스 2인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fx식을 바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5에서 만나는 식을 아까 쌤이 이렇게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 맞지? 근데 이건 x축과 만날 때 근데 야는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f 얼마 구하는 게 답이고 2 집어넣어봐. 3의 제곱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9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 제낍시다. 15번 빨리 할게요. fx 극대값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가조건 보세요. 가조건 한번 보세요. 가조건 어떻게 써요? 1 잘 봐. 1에서 함수값도 0이다. x축을 지난다. 1 집어넣으면 맞지? f'1은 0이다. 아 1은 극대 아니면 극소겠네. 그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1이고 1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게. 집중하세요. 1 집어넣었을 때 f'1 집어넣었을 때 0대 가조건만으로 이 두 그림이 상상이 돼야 돼. 이게 fx거든. 맞지? 1 집어넣어도 빵이고 미분 접선의 기울기도 빵인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두 번째 힌트 봐봐. 0 집어넣으면 얼마고? 0 집어넣으면 2지. 이거 0 집어넣어서 2 될 수 있겠어요? 음수 나오잖아요. 이 그림 틀린 거예요. 그럼 0 집어넣어서 2 된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0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알파로 둬봐. 식 쓸 수 있잖아. x 빼기 알파 x 빼기 1의 제곱 fx. 근데 힌트가 뭐였어? 0 집어넣으면 2가 된다 해서 0 대입해봐.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은 2. 알파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2면 식이 이렇게 돼서 끝나잖아요. 극대값 구하라 했죠? 자, 여기서 집중 또 해봅니다. 여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2란 걸 구했습니다. 비율 써봐야겠지. 땅땅땅땅땅땅땅. 몇 대 몇이니? 2대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몇 칸 차이 나요, 지금? 3칸 차이 나죠? 2칸 가봐요.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4, 4가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비율 관계 이런 것들 좀 연습해 보시고 원장님이 무조건 한 문제 풀어주라고 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풀고 딱 2시 50분에 마감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30번 문제예요. 내가 문제를 완벽하게 기억을 못해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자. 원장님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사진을 저장해 놨거든. 자,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야. 그 다음에 가 조건이 나와 있는데 fx-x는 0,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이다. 나 조건. 나 조건은 fx 더하기 x는 0. 똑같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이다. 힌트, f0은 0, f'1은 1, f3이 얼마고 이렇게 물은 문제입니다. 이게 30번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차함수 형태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럼 fx는 x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나? 차함수를 원래 걸로 돌린 거야. 그럼 fx하고 x하고 만나는 실근이 두 개래. 아까 전에 얘기했지. 3차와 1차가 만나는데 점이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조건 접선이라고. 그러면 fx는 이런 접선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마도 이항시켜봐. fx는 마이너스 x라는 접선도 갖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좌표 평면을 한 개 세팅해 보세요. 그리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자, F빵은 빵입니다. 요거 지나가야 돼요. 그림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내가 두 개 그린 겁니다. 그러면 노란 거도 접선이 돼야 되고 보라색도 접선이고 이거를 지나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그려야 돼. 요거 양이야, 양.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 여기서 띡 접해가지고 맞지? 또 노란 거에도 접해야 되지 않나? 오씨,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보라색에도 접하고 노란색에도 접해야 돼. 근데 양이어야 돼. 어떻게 그릴 수 있죠? 한번 예측해 봅시다. 보라색에도 접하고 노란색에도 접하는데 양이어야 돼요. 3차 함수. 3차 함수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보라색에도 접하고 노란색에도 접하는데 0,0도 지나야 돼. 이어서 이렇게 먼저 한번 접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원점 지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원점에서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그림 그려질 수 있겠죠? 근데 요 그림은 탈락이야. 요 그림 탈락인 이유가 뭘까요? F'일이 1이라 했잖아요. 1인 지점에서 접선 그으면 무조건 노란 거보다 크죠. 요거 fx인데 y축보다 오른쪽에서 접선 그었을 때 무조건 전부 다 0보다 요거 기울기 1이잖아. 그냥 이 그림 아니라.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그려보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나고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겠지. 보라색에도 접하고 노란색에도 접하고 보라색에도 접하고 0,0도 지나고 F'1도 1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 상황을 잘 관찰합시다, 여러분. 쌤이 요거 지금 현재 얘하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노란색하고 흰색을 이렇게 내가 그렸다고 치자. 얜 차함수인 거고, 얜 갱함수인 거고. 그치? 그림의 차이가 요 정도야. 그럼 여기가 0이제.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변곡 포인트가 어디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여기 접하는 지점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만나는 지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네요. 아니면 이 상황도 지금 그릴 수가 있는데, 잘 봐. 상황은 두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보라색 차함수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차함수. 요렇게. 그럼 여기가 변곡 포인트. 여기가 얼마? 0인 거지요. 여러분 잘 보삼. 이게 1대1 대1이죠. 이만큼 대 이만큼이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2대1이죠. 그럼 쌤이 만약에 이걸 2알파로 잡으면 이건 몇 알파가 될까요? 3알파 되겠죠. 내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2알파로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가 몇 알파요? 3알파 되죠, 3알파. 맞습니까? 점대칭 함수는 여러분 180도를 돌려놔 버리면 어떻게 되노? 다시 그 그림 되지. 점대칭 이거 있잖아요. 요 점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180도 돌려봐. 똑같은 그림 나온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0. 여기가 2알파가. 여기 3알파고. 요 점대칭이잖아. 요거 싹 돌리면. 잘 봐잉. 여기서도 지금 문제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곳에서 접선이 1이 된다 했으니까 요 기울기가 1인데 얘랑 똑같은 접선을 한 개 띡 그려서 요 기울기 1이잖아요. 그럼 요 좌표가 지금 현재 1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마하고요. 여기 지금 변곡점은 점대칭이라 요 점대칭 시키면 어디에 오겠어요? 여기 오겠죠, 여기. 그럼 여기 몇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점대칭 이렇게 시키면 똑같은 상황이잖아. 뒤집으면 0, 2알파 여기 얼마? 4알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되겠나? 근데 이 포인트 구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쌤은 지금 여기 변곡점 잡고 접하는 지점 잡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180도 턴했을 때 똑같은 그림일 거니까 여기가 0이면 2알파면 여기 4알파 이렇게 잡았거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또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요거에서 여기가 0.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접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 어떤 지점이 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2대1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를 2분의 3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식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4알파인 지점이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고 야가 그럼 4알파인 거지. 4알파가 1이니까 알파 값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알파 값이 4분의 1 맞죠? 알파 값이 4분의 1이에요. 그럼 요 지점이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알파 값이 4분의 1이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분의 3이 되는 지점이지. 이해가니? 잘 봐. 4분의 3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다. 식 어떻게 쓰면 돼? 4분의 3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다. 오늘 배운 게 이런 내용이잖아. 4분의 3인 곳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다.
근데 최고차이 양수라는 정보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ax 플러스 b. 두 가지 힌트만 더 있으면 a, b 다 구할 수 있죠. 두 가지 힌트가 뭐 있을까요? fx는 0 집어넣으면 0 된다는 힌트 있어요. 0 집어넣어 보세요. 16분의 9 0 집어넣으면 b는 0. b는 얼마? 여러분 b 얼마입니까? 0. 그럼 b 0이면 지우면 되지. 그럼 한 개 더 있네.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노? 힌트 한 개 더 있을까 이거? f'1은 1이다 하면 되지 뭐. 맞나? 미분해봐. 2x 빼기 4분의 3 이거 한번 미분했고 뒤에 거 미분하면 a가 남지.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a 남나? 맞죠? 그 다음에 뒤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요래 되겠네요. 그러면 1 집어넣어서 1 된다고 합시다. 1 집어넣어서 1 된다고 합시다.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을 제곱하니까 16분의 1 a 빼기 1은 1 됐습니까? 얘가 4분의 양변에 16 곱해볼까 그냥 16 곱하면 이거 8a 플러스 a 넘어가서 16 곱하면 32 되니? 그럼 9a가 얼마야? 32 a 값 얼마? 9분의 32 그럼 끝났잖아. 여기 9분의 32x 요래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F3 구하라 했으니까 3 대입하시면 4분의 12에서 여러분 4분의 3 빼면 얼마예요? 4분의 9 제곱하면 16분의 81 이것도 3 집어넣을까? 3분의 32 되나? 또 얼마 집어넣어야 돼? 3 집어넣어야 되지? 요렇게 이게 답이겠네. 1에 약분하면 2 되고 1에 약분하면 27 되고 곱하면 얼마? 54 빼기 3은 정답 51 이렇게 구해진다. 계산만 조금 복잡하지 오늘 배웠던 게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 안 되면 어차피 방송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쌤 설명 복습해 보시고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어려운 내용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할게요.